자, 학생 비자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학생 비자가 승인되거나 거절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지금 심사를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심사를 진짜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민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학생 비자에 캡을 두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언제 시작할 때는 내년 초에 하겠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뭐냐, 지금부터 이미 스튜던트 비자 캡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이상의 수준의 학생 비자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낌이 그래요. 지금 비자 프로세싱이 제일 빨리 되는 게 뭐 유니버시티 이상만 빨리 되고, 나머지 직업학교는 정말 늦습니다. 거의 기본 6개월을 깔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자를 지금 심사를 관광으로 들어와서 비자를 넣었다면 상당히 좀 힘드시겠죠. 일을 못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학생비 넘어가죠. 그 6개월 전에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12개월 이상 기다리고 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12개월 이상 기다리시는 분들 아주 레어하시는 케이스인데, 그분들은 다음 비자를 미리 넘어가는 것을 조금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건데, 아스쿠아에서 지금 이제 유령학교를 이제 솎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들어갑니다. 곧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비즈니스 학교에서 그냥 학교만 등록시켜 놓고 일을 하는 그런 형태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가지고 학생들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학교도 안 나오고, 학교도 안 나는데 졸업장도 주고 뭐 이렇게 하죠. 앞으로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걸리잖아요. 거의 학교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학생 비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신청을 해서 대기 중이거나, 거절을 받았거나, 그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럴 때 학생들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했던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은 좀 잘 들으세요. 학생 비자를 지금 할 때 여러분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분위기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분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비자를 신청했던 분들 있죠. 정부가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Hi team, 그러면 in the light of the current trend with the onshore visa refusal, 호주 안에서 비자 거절이 많나 보죠. 그리고 뭐냐면, 그래서 나는 우리의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다음에 그런 크리테리아를 갖고 심사하는데, 따라서 2023년 3월 7일부터는 we are not accepting,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누구랑 받아요? 자 보세요. 여기 408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아예 받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민성은 뭐라고 했냐면, 그 관광비자 안 받고 그 다음에 졸업비자 안 받는다는데, 얘네들은 한 발 더 나와가지고 코로나 비자 갖고 있어도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분위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뉴인 학생들이 코로나 비자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를 등록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민성 문턱을 넘는 것도 어렵겠지만, 진짜 제뉴인 학생들이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학교 문턱을 못 넘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거 한 학교만 하는 게, 이게 제뉴인 학교예요. 진짜 좋은 학교인데, 지금 이게 대학교나 여러 군데로, 어떤 대학교는, 어떤 국가 레벨이 낮은 학교는 아예 받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원통을 원하지 않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저런 학교를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진짜 좋은 학교인데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제뉴인한 학생 위주로 받기 시작했죠. 이건 제가 이미 예상했던 바긴 한데, 올해 초에. 두 번째는 학교 출석 과제 이전보다 더 학업 성취가 중요해진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분이 이전에 공부를 했던 적이 있다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전에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부를 하죠. 이 공부한 히스토리도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학교에서 먼저 심사를 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 자체에서 레벨을 엄청 올렸어요. 거의 이민성 서류 제출하는 것만큼. 그 다음에 학비가 당연히 오릅니다. 제가 말씀했죠. 왜냐면 원래 100명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전에 학생비자 잘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50명을 갖고 운영을 해도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코로나 때 자금 막 줬습니다. 여러분 15% 25% 줬습니다. 지금 안 줍니다. 학비 막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학비를 올리니까 뭐 당연히 어렵겠죠. 그럼 학생들이 지금 비자 신청비도 오르고 학비도 오르고 심사도 오르고, 이거 내가 신청한다고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직업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하고 비자 히스토리. 여러분이 비자를 그다음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 예, 히스토가 비자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게 알겠죠? 히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비자가 여러 번 갖고 있죠. 아까 멕시칸인데 2017년도에 왔다. 그다음에 뭐 호스피탈리티 공부하고 비즈니스 공부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비자 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공부할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안 받아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이거를 어떻게 컨빈스 하냐 문제인데, 이런 분들은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좋은 학교도 안 받아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좋은 학교가 왜 이걸 안 받아주기 시작했냐면, 이거는 뭐,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학생은 비자 받고 학교 안 다닙니다. 학교를 낮은 레벨로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아예 처음부터 공부를 안 하는 학생 받지는 않는 거예요. 있습니까?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 걸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류 준비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서류 준비 어디부터 중요하냐면 학교 신청부터 준비해야 돼요. 신청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는 뭐 비즈니스 학교 제가 이제 올해 초부터 얘기했지만 비즈니스 과정 절대 신청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작년 중순부터 그랬을 겁니다. 비즈니스 학과는 절대 신청하지 말라고. 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자가. 알겠죠? 네, 특정 직업군. 그러니까 호주에서 좋아하는 직업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 교육, 건설 이 세 가지 그 플러스 IT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직업학교에 선택한다면 의료 과정 가능하죠. 뭐 에이징 케어나 뭐 차일드 케어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 그렇죠? 에듀케이션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컨스트럭션, 카펜터, 그다음에 타일러, 뭐 웰더, 뭐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토리는 잘 만드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내가 좋은 직업군을 선택해서 학생비를 넣었다 해서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 비자를 준비하려면 여러분들이 가끔 뭐 한 달 후에 비자 끝나니까 지금 준비하시는 분 있잖아요. 안 됩니다. 최소 여러분 3, 4개월 전에 준비하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실제로 이제 학생 비자를 거절당한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거절당한지를 이유를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학생 비자가 이 케이스는 실제 케이스입니다. 언제 넣었냐면 2023년 11월 21일 날 넣었죠. 자, 이 학생은 조금 독특한 학생이 한데 제가 저한테 처음에 상담을 왔을 때는 이거였어요. 이 학생 비자가 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습니다. 거절되기 한 달 전에 왔었죠. 제가 다른 비자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근데 현재 지금 무슨 비자예요? 물어보니까 학생 비자를 넣었대요. 코로나에서. 그래서 내가 조금 걱정이 돼서, 다른 비자는 제가, 그거를 너무 오래 기다리고 지금 벌써 한 5개월 이상 기다렸으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비자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하고 상담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비자 거절, 제가 딱 대충 봤는데, 이 비자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유를.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시고 추가적인 서류 더 제출하신 거를 강조해줬거든요. 근데 아무 액션을 안 취하셨나 봐요. 그러자 한 달 후에 비자가 거절되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분이 다른 비자를 넘어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genuine entry requirement evidence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개가. 이 2개로 충분하냐는 문제인데, 자, 보세요. 여기는 고려 폼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유학원이나 법문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가가 이걸 체크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고 이거 딱 봤을 때, 누구 체크해줬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럼 보험 첨부하고, 여기, 요건 첨부하고, 이거 뭐 또 첨부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2개가, 요건 영어 점수였던 것 같은데. 자, 요걸 2개를 첨부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진짜 학생이다를 증명하기 위해 2가지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그 2가지 서류를 보세요. 뭘 넣었습니까? GT, 내가 진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하나 뭐요? 재정적인 능력이죠. 이렇게 하시면 거절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비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비자 원래 노퍼더 스테이 컨디션에 붙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어떤 액티비티가 끝나고 나면 돌아가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이유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공부하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고 해서 그냥 집어넣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직업군 또 좋은 직업군이에요.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상당히 좋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서류를 조금 잘못 준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절당합니다. 그럼 얼마큼 준비하셔야 돼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류가 부족해서 거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이민성은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서류가 얼마큼 잘 준비되어 있느냐가 여러분의 제뉴인한 학생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유학원이나 법무사님이 서류를 많이 요청 안 한다. 조금 걱정하셔야 됩니다. 이 케이스는 보세요. 추가 요청 없이 바로 거절났어요. 이민성은 안 그래도 지금 비자를 누군가를 거절해도 그럼 저보세요. 심사를 어제 6개월 걸렸잖아요. 11월에서 5월달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분을 상담한 게 4월이었을 거예요. 제가 4월에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회원님이 이전에 작성했던 서류를 보니까 지금 현재 하는 과정과 이전의 경력이 너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금 GT도 업데이트 하시고 뭐 추가적으로 왜 이걸 공부하게 됐는지에 대한 서포팅하는 에비던스가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거절 나는 걸 조금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스폰 비자를 준비할 때 시간이 걸리니까 이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분이 뭔가 하고 싶긴 했겠죠. 근데 뭐 액션을 취하지 못해요. 추가 요청 나올 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가 요청 없이 바로 거절났습니다. 아셨습니까? 이민생 요즘 그래요. 요즘에 추가 요청 없이 그냥 바로 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민생 당연히 추가 요청 하겠지. 아닙니다. 추가 요청은 누구한테 하냐면 서류 주면이 너무 잘 돼 있어. 근데 조금 이거는 바로 주기 애매하다. 이런 케이스만 추가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어떤 종류가 어느 정도가 그러면 조금 잘 준비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이 없죠.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류 넣으려면은 자기 잔고가 얼마 있는지, 가족이 있는지, 그죠? 잔고죠. 그 다음에 내가 자산이 얼마큼 있는지, 내 한국에서 뭐 한국이든 뭐 자기 나라에서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뭐 그다음에 연금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고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여러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GT가 들어가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하지 않으면 이거 비자 승인된 케이스인데 이런 것들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기본적으로 다 됐잖아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비자와 다르게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안심하고 그냥 막 준비하시면 안 돼요. 자, 실제 거절됐던 케이스에 대해서 사유 분석을 해볼게요. 아까 그 거절된 케이스니까 자 보세요. 그 케이스가 11월 21일 날 비자를 넣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는 뭐예요? 두 가지죠. GT와 뱅크 스테이트먼트.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너 잘 준비하긴 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네가 한국에 가족이 있다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나는 네가 봤을 때는 economic tie to their home country가 약해 보인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한국에 자산이 얼마큼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 뱅크 스테이트먼트 호주 거만 제출했을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incentive to return to home이죠. 이게 또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어요. 모두가 잘 작성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이전에 공부나 경력이 지금 하려는 것과 너무 매칭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빌드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막 선택하시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왜 그걸 했습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그거 먼저 커트해요. 그냥 내가 그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기 위해서 학력이 조금 연관성이 없잖아요. 대부분 한국 연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력이 관련 경력을 조금 더 채우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워킹홀리데이나 코로나 비자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 그 미싱 링크를 채우는 그런 기간으로 사용하셔야 된다고요. 워킹홀리데이 다 쓰니까 근데 좀 더 체려보실까? 영주권 따볼까?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 다양한 직업군을 다 경험해보고 이쪽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빌드업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죠. 그 GT 스테이트먼트에서 네가 이거 왜 공부하는지는 설명했는데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네가 no evidence of the investigation이죠. 없다는 거, investigation.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네가 공부 끝나고 나서 무슨 어떤 잡을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네가 계속 내가 봤을 때는 계속 호주 체류할 목적이 좀 더 강한 것 같아.
따라서 나는 네 인포메이먼트 히스토리나 여러 공부 히스토리를 봤을 때는 제일 학생이 아닌 것 같아. 따라서 내가 뭐예요? I'm not satisfied. 이거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서류 미비로 탈락되면 안 돼요. 지금은 이민성이 얼마나 서류에 좀 포커스를 주고 있냐면 아무리 서류가 줘도 공개할 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서류가 미비하다. 그럼 공개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건 거의 거절레터 복사 붙여 넣기로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서류를 더 추가적으로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재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재심은 어떻게 하느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또 판단을 해야 되죠.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이분은 이제 재심을 포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재심을 해도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파트너 비자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파트너 비자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재심을 왜 해야 되고 그러면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1번 이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학생 비자를 신청했던 것만큼 재심을 가면은 뭐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으니까 해봐야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시간을 벌려고 그냥.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말 재심을 해서 이기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졸업생 비자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갑니다. 그럴 때는 진짜로 내가 재심해서 이민성이 요즘에 조금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으니까 난 재심해서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재심 기간 동안에 만약에 경력을 채우거나 뭔가가 파트너가 있는데 파트너와의 관계 기간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목적이 아니라면은 다시 비자를 넣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재심도 결과적으로 재심인데 재심은 시간을 너무 심사가 늦어요. 최소 1년은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사람 봐봐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비자 거절이 언제 재심을 신청한 게 6월 7일이죠. 그리고 지금 히어링이 나온 게 언제면은 2024년 7월 15일이죠. 약 1년 조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 재심 기간이 AAT에서 ART로 바뀌면은 상당히 빨라질 것 같아요. 잘못하면 한 달에 6개월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추가 요청이 나오죠. 이민상에서. 재심 기간에서. 뭐요? 등록됐던 과정과 그리고 그 제뉴인 학생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에비던스를 제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길 사람들은 이걸 하시면 됩니다. 재심 히어링이 나오면은 제공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드롭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비자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 시간 안에 요 시간대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1년이라고 보는데 12개월이죠. 12개월로 보겠지만 이게 6개월 미만으로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ART로 바뀌면 그게 언제냐면 ART가 올해 하반기에 시작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기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실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심을 걸잖아요. 그럼 재심을 걸면 여러분들은 빨리 이기고 싶은 사람도 있고 늦게 이기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재심에서 이 답변을 요청하잖아요. 연락이 와요. 그럼 연락 오면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잡혀요. 그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이길 수도 있고요. 보통 히어링이 잡히면은 그 전에 심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근데 가시는 분들이 이길 생각이 없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럴 경우는 그 전에 빨리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이미 이게 나오면은 여러분 더 이상 준비할 시간 없어요.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다른 걸로.